겨울 한복판, 세상의 모든 색을 지워버리려는 듯 무겁고 축축한 눈송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당의 한 오피스텔 내부 공기는 바깥의 냉기와 대조되어 기묘할 정도로 뜨겁고 끈적이네요. 거실의 작은 스탠드 조명만이 주황빛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고 그 그림자 끝에는 저와 막내 고모가 위태롭게 마주 서 있어요. 그녀가 제 이름을 부릅니다. 평생을 들어온 익숙한 음성인데 그 울림은 평소와 달라요. 마치 떨리는 현악기의 줄이 끊어지기 직전의 비명처럼 가늘고 위태롭네요. 막내 고모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깁니다. 손가락 끝이 이마에 닿을 때마다 미세한 소름이 돋아요. 그 손길은 자애로운 막내 고모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탐닉적이고 남자를 갈구하는 여자의 온기를 품고 있네요. 정말 많이 컸다는 말, 이제 보니 영락없는 남자라는 말, 기억 속 꼬맹이는 어디 가고 이렇게 어깨가 벌어진 남자가 앞에 서 있느냐는 막내 고모의 속삭임이 들려와요. 당연하다고 대답합니다. 이제 어린애가 아니라고, 군대도 다녀왔고 세상이 말하는 성인이라고요. 막내 고모는 씁쓸한 듯 혹은 대견한 듯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제 눈을 피하지 않네요. 아직도 기저귀 차던 조카일 줄 알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 속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무언가를 터뜨려 버려요. 25년 동안 경건하게 쌓아 올린 조카와 막내 고모라는 성벽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입니다. 저는 더 이상 조카라는 이름 뒤에 숨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막내 고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네요. 당황함과 알 수 없는 설렘이 뒤섞인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립니다. 막내 고모가 먼저 저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대답해요. 저를 한 명의 남자로 보게 만든 거라고요. 그냥 친척 어른이 아니라 밤마다 떠올리게 되는 욕망을 가진 남자로 느끼게 한 건 막내 고모라고 말하네요. 막내 고모는 말을 잃은 채 눈을 감습니다. 거실의 정적 속에서 그녀의 가느다란 속눈썹이 떨리는 게 보여요. 미안하다는 말, 잘못 생각했나 보다는 말, 선을 넘었다는 말이 막내 고모의 입에서 힘겹게 흘러나오네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사과하지 말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저도 막내 고모를 여자로 본다고요. 아주 오래 전부터요. 조카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갈망하는 그 눈으로 본다고 말해요. 서연, 아버지의 막내 여동생이에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막내 고모라고 부르며 따랐던 사람이죠. 명절이면 제 손을 잡고 시장에 가고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며 안아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겨울 눈이 시리게 내리던 그날 밤 그녀는 제게 더 이상 막내 고모가 아니에요. 25살의 저와 43살의 막내 고모. 18살이라는 아득한 나이 차이. 조카와 막내 고모라는 혈연의 금기. 세상이 정한 견고한 선 위에 선 두 사람. 하지만 저희는 멈출 수 없네요. 겨울바람이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을 사정없이 몰아치던 12월의 중순이었습니다. 취업 준비와 학업으로 지쳐있던 제게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네세요.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서 막내 고모 집에 다녀오라는 부탁이에요. 이혼하고 혼자 지낸 지도 벌써 3년인데 요즘 통 연락이 없어서 마음이 쓰인다며 반찬 몇 가지와 영양제를 챙겨주시네요. 막내 고모는 제 어린 시절의 히어로였습니다. 보수적인 아버지 밑에서 숨이 막힐 때마다 막내 고모는 쉼터가 되어 주었고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몰래 용돈을 쥐어주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3년 전 고모부의 외도로 고통스러운 이혼 과정을 겪은 뒤로 그녀는 가족들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하네요. 토요일 오후 막내 고모가 혼자 살고 있다는 분당의 한 오피스텔로 향합니다. 세련되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고립된 느낌을 주는 건물이에요. 엘리베이터가 고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네요. 12층에 도착해 1204호벨을 누르자 잠시 후 안에서 도어락 해제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립니다. 문을 열고 나타난 그녀를 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짐가방을 떨어뜨릴 뻔해요. 제 기억 속에 박제되어 있던 다정하고 털털한 막내 고모의 모습은 그곳에 없네요. 대신 단정한 차콜 그레이 니트 원피스를 입고 짧게 자른 단발머리가 목선을 따라 우아하게 흐르는 여인이 서 있어요. 화장은 연한데 오히려 그 맨얼굴에 가까운 깨끗함이 그녀의 나이를 잊게 만드네요. 정말 오랜만이라는 인사, 엄마한테 소식 들었다는 말, 어서 들어오라는 막내 고모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라벤더 향과 커피 향이 섞인 막내 고모만의 채취가 제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집은 막내 고모의 성격처럼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지만 미니멀한 인테리어 때문인지 주인의 외로움을 대변하듯 서늘한 기운이 거실 곳곳에 감돌고 있어요. 막내 고모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가져오고 제 옆자리에 앉네요. 소파가 살짝 내려앉으며 그녀의 온기가 제 허벅지 옆으로 전해집니다. 잘 지내는지, 혼자 지내니까 많이 적막하지 않은지 물어요. 막내 고모는 씁쓸하게 웃으며 찻잔을 만지작거리네요. 외롭다는 말이 들려와요. 사실 아주 많이 외롭다고요. 누군가와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싶어도 이 넓은 집엔 혼자뿐이라고요. 처음엔 해방감이 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고요함이 공포로 다가온다는 고백이 이어지네요. 왜 재혼 생각은 안 하냐고, 지금도 충분히 예쁘고 능력도 있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글쎄,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이젠 무서워졌다는 막내 고모의 대답이 들려와요. 사랑에 실패하고 나니까 사람 자체가 두려워졌다고요. 혼자인 게 편하면서도 누군가의 온기가 사무치게 그리운 모순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네요. 저는 막내 고모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말합니다. 제 눈엔 지금 막내 고모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보인다고요. 20대 여대생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섹시하다고요. 막내 고모 스스로만 모르고 계신 거라고요. 제 파격적인 칭찬에 막내 고모는 당황한 듯 눈동자를 크게 굴리네요. 그녀의 뺨이 발그레하게 상기되는 걸 보는 순간 제 심장이 거세게 요동쳐요. 정말 그런 농담하는 거 아니냐는 말, 막내 고모가 아빠보다 몇 살이나 어린 막내지만 그래도 조카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농담 아니라고 대답해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저희 사이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네요. 가족이라는 견고한 울타리 사이로 남녀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파고드는 순간이에요. 막내 고모는 제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녁 먹어야겠다는 말, 오늘 온다고 해서 장 봤다는 말, 주방 가서 요리 좀 도와달라는 부탁이 들려와요. 주방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서두르는 듯 보이네요. 그것은 분명 저를 남자로 느끼기 시작한 여자의 당황함입니다. 주방은 거실보다 훨씬 좁고 밀폐된 공간이에요. 막내 고모가 도마 위에 양파를 올리고 칼질을 시작하자 알싸한 향기가 좁은 주방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네요. 저는 막내 고모의 곁에 서서 마늘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요리하는 솜씨가 제법이라는 말, 자취하더니 살림꾼 다 됐다는 막내 고모의 칭찬이 들려와요. 혼자 살면 먹고는 살아야 한다고 대답하네요. 근데 막내 고모가 해주는 파스타는 늘 생각났다고요. 중학교 때 해줬던 그 맛도 기억난다고 말해요. 그걸 아직도 기억하냐는 말, 참 기억력도 좋다는 말, 그때 뭘 넣었는지도 가물가물하다는 막내 고모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리네요. 고개를 돌리는 막내 고모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순간 김에 젖은 앞머리 한 가닥이 그녀의 뺨에 달라붙어 있는 게 보여요.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네요. 제 손가락 끝이 막내 고모의 부드럽고 차가운 귀 끝에 닿습니다. 막내 고모의 칼질이 멈춰요. 주방엔 오직 물 끓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네요. 막내 고모의 고개가 천천히 제 쪽으로 향합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이 흔들리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내려와 있어서 그랬다고 말하네요. 고맙다는 말, 정신이 없다는 말을 하며 막내 고모는 서둘러 고개를 돌리지만 그녀의 귓불이 발갛게 달아오른 걸 저는 똑똑히 봅니다. 식사가 준비되는 내내 저희 사이엔 대화보다 더 많은 침묵들이 오가네요. 마침내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와 샐러드가 차려집니다. 막내 고모는 장식장 깊숙한 곳에서 레드와인 한 병을 꺼내와요. 아껴뒀던 건데 오늘 왔으니까 마시자는 말, 혼자 마시기엔 너무 아까운 술이라는 말이 들려오네요. 투명한 와인 잔에 붉은 액체가 채워집니다. 조명빛을 받은 와인은 마치 핏방울처럼 짙고 매혹적인 빛깔을 내요. 저희는 잔을 맞부딪히네요. 맑은 소리가 식탁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사라집니다. 멋진 어른이 된 걸 축하한다는 막내 고모의 말이 들려와요. 막내 고모가 다시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저도 답하네요. 와인은 달콤하지만 끝맛은 지독하게 알싸해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자 막내 고모의 목소리가 조금씩 젖어들기 시작하네요. 평소 완벽해 보이던 막내 고모의 흐트러진 모습. 그것은 제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사실 정말 무서웠다는 막내 고모의 고백이 들려와요. 이혼하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실패한 여자로 볼까봐, 다시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할까봐 밤마다 울었다고요. 막내 고모가 왜 실패한 여자냐고 물어요. 그 사람이 나쁜 놈이었던 거라고요. 막내 고모는 지금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네요. 저는 테이블 너머로 막내 고모의 손을 잡습니다. 막내 고모는 이번엔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 손바닥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깊은 한숨을 내쉬네요. 손이 크고 따뜻하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어릴 땐 손바닥 안에 쏙 들어왔었다는 말도 덧붙여요. 이제 제가 막내 고모 손을 다 덮을 수 있다고 대답하네요. 그러니까 혼자 힘들어하지 말라고요. 막내 고모의 눈에 이슬이 맺힙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억눌러 온 서러움 때문인지 그녀는 제 손을 꽉 쥐어요. 그 악력에서 느껴지는 고독의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누르네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깁니다. 창밖에는 예보에도 없던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어두운 하늘 아래 하얗게 흩날리는 눈송이들은 꼭 현실이 아닌 꿈결 같습니다. 오늘 못 가겠다는 막내 고모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눈에 운전하는 건 자살 행위라고요. 그럼 자고 가도 되냐는 제 물음에 당연하다는 대답이 돌아오네요. 막내 고모는 안방에서 깨끗한 침구류를 꺼내 거실 소파에 펴줍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막내 고모 역시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베란다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막내 고모의 가녀린 등이 제 시야를 가득 채우네요. 눈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이상해진다는 막내 고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꼭 세상에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라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어깨 위에 제 손을 올립니다. 뒤에서 앉는 형태가 되자 막내 고모의 몸이 굳어지는 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그녀는 저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제가 여기 있다고 말해요. 이건 위험하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막내 고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머리로는 안다고 대답하네요. 하지만 가슴이 말을 안 듣는다고요. 막내 고모가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마주봅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슬픔과 갈망, 그리고 지독한 죄책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어요. 조카라는 말, 아빠의 동생이라는 말, 세상이 우리를 알면 침을 뱉을 거라는 말이 들리네요. 세상 따위 상관없다고 대답합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막내 고모이기 전에 제가 사랑하는 여자 서연이라고요. 제 도발적인 고백에 막내 고모의 호흡이 거칠어져요. 그녀의 시선이 제 입술에 머물렀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네요. 후회할 거라는 막내 고모의 말이 들립니다. 아직 젊고 만날 수 있는 여자가 많다고, 자신 같은 여자한테 묶여서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요. 망쳐도 좋다고 대답하네요. 아니, 막내 고모한테 망가지는 거라면 환영이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막내 고모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제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얇은 원피스 너머로 그녀의 뜨거운 체온이 제 몸으로 스며들어요. 막내 고모의 작은 신음이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리네요.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을 삼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지만 막내 고모가 제 목을 감싸며 응답해 오는 순간 키스는 격정적으로 변해요. 와인의 쌉싸름한 맛과 그녀의 달콤한 숨결이 뒤섞이네요. 막내 고모는 제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매달려옵니다. 평생을 막내 고모라는 이름 아래 억눌러왔던 감정이 수문이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에요. 저희는 서로의 숨결을 빼앗으며 거실 소파로 쓰러지듯 몸을 뉘입니다. 밖에는 눈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고 있고 안에는 두 사람의 열기가 방안을 채우고 있네요. 거실 소파 위로 겹쳐진 두 사람의 그림자가 흔들리는 스탠드 불빛 아래 기묘한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막내 고모의 입술에선 뜨거운 숨결이 터져 나오고 제 손은 이미 통제를 잃은 채 그녀의 부드러운 곡선을 더듬고 있어요. 정말 이러면 안 된다는 그녀의 입술은 부정의 말을 내뱉고 있지만 제 목을 감싸 안는 가느다란 팔에는 더욱 힘이 들어가네요.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낮게 속삭입니다. 막내 고모가 아니라 서연이라고 부르며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세상도 가족도 이름도 다 잊어버리라고요. 그녀의 옷자락 속으로 손을 밀어 넣어요. 손끝에 닿는 살결은 얼음처럼 차가웠다가 이내 제 손길이 닿는 곳부터 불길처럼 달아오르네요. 매끄러운 피부를 타고 올라가자 막내 고모는 몸을 떨며 제 어깨에 고개를 묻습니다. 천천히 그녀의 옷을 벗겨내요. 어둠 속에서도 희게 빛나는 그녀의 모습이 드러나네요. 43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몸은 여전히 아름다운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덜미부터 쇄골, 그리고 가슴 사이로 입술을 내리며 그녀의 향기를 들이마셔요. 살구향과 은은한 비누 냄새, 그리고 여인의 체취가 뒤섞여
제 뇌를 마비시키네요. 서로의 옷이 하나둘 벗겨지고 살과 살이 맞닿는 순간의 전율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막내 고모의 손길이 제 등을 타고 내려오고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요. 서로의 체온이 뒤엉켜 하나가 되어가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경계가 사라지네요.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시공간 속에서 저희는 서로를 더욱 깊이 껴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거친 숨소리만이 거실의 정적을 채우고 있어요. 땀방울이 서로의 살 위에 섞여 흐르고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꽉 껴안은 채 숨을 고르네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두 영혼이 나눈 가장 뜨거운 위로입니다. 새벽 5시. 창밖에 눈은 어느덧 멈춰 있고 세상은 기괴할 정도로 하얀 침묵에 잠겨 있어요. 제 팔을 베고 잠들어 있던 막내 고모가 천천히 눈을 뜨네요. 그녀의 눈동자엔 어젯밤의 열기는 간대없고 차가운 현실의 자각과 지독한 자기 혐오가 서려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야겠다는 막내 고모의 목소리가 들려요.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훨씬 차갑고 건조하네요. 그녀는 이불로 몸을 감싼 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들을 챙깁니다. 왜 그러냐고 아직 이르다고 물어보지만 막내 고모는 이제 가야 한다고 해 뜨기 전에 여기서 나가는 게 좋다는 말만 되풀이하네요. 무슨 뜻이냐고 어제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묻으려는 찰나 막내 고모가 날카롭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랑이 아니라고요. 이건 미친 짓이라고요. 막내 고모이고 조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어제 한 일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말이 들려와요. 막내 고모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떨어져 바닥을 적셔요. 너무 외로워서 미쳤었다고, 저를 이용해서 공허함을 채우려 했다고, 미안하다고, 이 나쁜 여자를 용서하지 말라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네요. 그녀는 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은 채 가방에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로 제주도로 내려갈 거라는 말이 들려요. 거기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펜션이 있으니 당분간 거기서 지내며 마음을 정리하겠다고요. 다시는 자신을 찾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도 따라오네요. 책임지겠다고, 세상이 뭐라든 다 감당하겠다고 말해보지만 막내 고모는 뭘 책임지냐고, 미래는 부모님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하냐고 되묻습니다. 이건 자신만 사라지면 해결될 일이라고, 어젯밤 일을 그냥 지독한 악몽이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라는 말만 되풀이해요. 막내 고모는 외투를 걸치고 현관으로 향하네요. 아직 봄이라고, 꽃을 피워야 할 청춘이라고, 자신 같은 차가운 겨울에 갇혀서 시들지 말라고, 이게 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는 말을 남기고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첫사랑도, 제 영혼의 일부도 그렇게 잘려나갑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채 그녀의 채취가 여전히 남아있는 소파 위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네요. 창밖에 눈은 녹지 않은 채 그대로인데 제 마음의 계절은 그날 이후로 영원히 멈춰버려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그녀를 단 한 번도 잊지 못합니다. 매일 밤 그녀의 이름을 설계 도면에 새기고 그녀가 돌아올 따뜻한 집을 꿈꾸며 살아가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차갑기만 하네요. 그녀가 떠난 지 어느덧 1000일이 넘는 시간이 흐릅니다. 3년이라는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지만 제 시계는 여전히 눈이 쏟아지던 그날 밤 막내 고모의 오피스텔 거실에 멈춰 있어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친 듯이 일에만 몰두하네요.
낮에는 현장을 누비며 먼지를 마시고 밤에는 사무실 불을 밝히며 도면 위에 선을 긋습니다. 제가 긋는 모든 선은 사실 막내 고모에게 닿고 싶은 간절한 통로예요. 저는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었지만 정작 제가 머물 마음의 안식처는 그 어디에도 없네요. 동료가 묻습니다. 이번에 설계한 겨울의 숲 갤러리에 왜 건물 정중앙에 그토록 큰 중정을 비워뒀느냐고요. 그곳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리라고 대답해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눈이 내려도 그곳만큼은 가장 따뜻하게 녹일 수 있도록 설계한 저만의 기도 같은 곳이라고요. 저는 막내 고모가 살던 그 오피스텔을 제 첫 월급과 대출을 쏟아부어 매입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개조하여 저만의 작은 사무실 겸 갤러리를 만들어요. 거실 소파가 있던 자리엔 그녀의 이름을 따온 서연이라는 은색 명판을 붙이네요. 맑은 구슬이라는 그 이름처럼 그녀는 제게 영원히 간직해야 할 보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다시 첫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3년 전 그날처럼 세상의 소음을 집어삼키는 무겁고 정적 가득한 눈이네요. 갤러리 문을 닫으려던 찰나 발신인이 적히지 않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퀵 서비스로 배달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그 안에는 낡은 스케치북 한 권과 말린 안개꽃 다발, 그리고 짧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어요. 잘 지내냐는 안부가 적혀 있네요. 제주도의 겨울은 서울만큼 춥지는 않지만 바람이 매서워 제 생각이 참 많이 났다고요. 제가 설계한 갤러리가 신문에 실린 걸 봤다는 말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리라는 기사 한 구절을 읽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적혀 있어요. 자신 같은 죄 많은 여자가 저라는 찬란한 청춘의 시간을 멈추게 한 건 아닌지 매일 밤 자책하며 살았다는 고백이 이어지네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려 한다고요. 사랑이 죄라면 기꺼이 그 죄를 평생 등에 지고 살아가겠다는 다짐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만든 그 따뜻한 중정에 이젠 눈이 아니라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요. 조금 늦었지만 지금 서울행 비행기를 탔다고 혹시 아직도 그 자리가 비어 있다면 자신을 다시 받아줄 수 있겠냐는 물음이 적혀 있어요. 여전히 저를 사랑하는 서연이라는 서명이 보이네요. 편지를 읽는 제 시야가 눈물로 흐려집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박동하고 전신에 마비되었던 감각들이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기분이에요. 저는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갤러리 밖으로 뛰어나가네요. 하얀 눈이 내리는 거리 저 멀리서 익숙한 인형 하나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3년 전보다 조금 더 야위었지만 여전히 깊이 있는 걸음걸이와 단아한 실루엣 그녀예요. 막내 고모가 아니 나의 여자가 눈부신 설원 위를 걸어 제게 오고 있네요. 제 부름에 그녀가 걸음을 멈춥니다. 저희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도심 한복판, 하지만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흐르는 정적 속에서 서로를 마주봐요. 그녀의 눈동자엔 지난 3년의 풍파와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너무 늦게 왔냐는 막내 고모의 물음이 들립니다. 아니라고 대답해요. 단 한순간도 막내 고모가 제 곁을 떠났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요. 저는 그녀를 꽉 끌어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의 품에선 예전 그 라벤더 향기가 나고 제 어깨를 적시는 그녀의 눈물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워요. 이제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고 세상 끝까지 저랑 같이 가자고 속삭입니다. 응, 이제 안 갈게.
내 곁에서 같이 늙고 같이 숨쉬게 하는 막내 고모의 대답이 돌아오네요. 저희는 내리는 눈 사이로 깊은 입맞춤을 나눕니다. 그것은 조카와 막내 고모의 재회가 아니라 지독한 겨울을 견뎌낸 두 남녀의 처절하고도 당당한 사랑의 시작이에요. 갤러리 안으로 들어온 저희는 기다림의 자리에 나란히 앉아 창밖에 눈을 봅니다. 저 눈이 다 녹으면 뭐가 올까 하는 막내 고모의 물음이 들려오네요. 꽃이 피겠죠. 우리가 함께 가꿀 정원에 아주 예쁜 꽃들이라고 대답해요. 그 겨울 막내 고모의 집에서 시작된 우리의 비밀스러운 서사는 이제 비밀이 아닌 역사가 되려 합니다. 누군가는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는 욕할지 모르지만 서로의 체온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두 영혼에게 그건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네요. 제 곁에는 영원히 저를 지켜줄, 제가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계절, 서연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사랑은 이제 비로소 가장 뜨거운 겨울을 지나 찬란한 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